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가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배설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설도기라 하면은 환자를 모시고 화장실에 가시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태워서 화장실에 가시거나 아니면 침상에서 화장실 대소변을 보도록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동변기를 사용해서 배설을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설도기의 일반적 원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소변 볼 때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는 거, 그리고 대소변이 묻었을 때는 즉각 닦아주셔서 피부 상태에 피부에 욕창이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대소변 엉덩이 쪽 항문 쪽을 닦을 때는 피부 상태를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소변 닦을 때는 항상 앞, 뒤로 닦음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설도기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배설 상태에 관찰하셔야 되는데요. 배설 전에는 유이나 변이 유무를 대상자의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하복부가 팽만하지 않는지, 이전 배설과의 간격이 비슷한지, 아니면 약물 같은 거로 인해서 배설 억제하고 있지는 않는지 배설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배설 중에는요 대상자가 대소변을 보시면서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나 불안 정도를 보이진 않는지, 아니면 배뇨의 어려움이나 배변의 어려움이 있지 않는지도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배설 후에는 소변 같은 거, 색깔 같은 거 너무 혼탁하진 않는지, 아니면 너무 배설량을 확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너무 적은 양은 되지 않는지, 아니면 냄새가 너무 심하진 않는지, 이래서 이런 이상 유무가 있으면 혹시 간호사라든지 시설장에 꼭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잔류감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배설 시간 같은 것도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배설 시간인지. 잔류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들이 소변을 보고 나서도 약간 방광에 뭐가 남아있는 느낌을 호소하는 것이 잔류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로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호소하진 않는지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도끼가 있는데, 화장실 이용도끼에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관찰하고 손을 뻗는 즉각 닿을 수 있는 위치, 즉각 개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모시고 갈 때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소변 볼 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서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을 치워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밝게 하고 바닥에는 물기가 없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밤에도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해두는 거나 화장실을 불을 켜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변기에는 손잡이 같은 거 설치해서 필요하면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두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보이는 그림을 제가 책에서 약간 조금 따 올렸는데, 보시면 첫 번째 환자 대상자는 항상 우리가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편마비가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오른쪽에 위치해 주시고 되고, 그러면은 휠체어도 오른쪽에 위치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침대 난간이나 그다음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이도록 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휠체어 잠금 장치 해야겠죠. 그리고 발 받침대 올려놓고,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를 걸터 앉히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어깨와 두 팔을 감싸 침대 끝으로, 두 팔은 어깨 쪽과 발을 감싸서 침대 끝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발이 안전하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 두 발을 닿게 한 뒤에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에 손잡이에 팔걸이에 잡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두 무릎 사이에, 대상자의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지지면을 넓게 하고 마비 쪽에서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발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양팔은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등 뒤를 감싸 안아서 환자를 세우고 대상자를 몸을 90도로 회전시켜서 윌체어에 앉힙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뒤에서 몸을 뒤로 당겨서 윌체어에 깊게 앉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받침대 위에 대상자의 발을 옮겨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에 대상자의 말을 걸어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지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불편한 쪽에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침상 배설 도끼가 있는데, 침상 배설 도끼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기를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물을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도록 하고, 그리고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TV를 켜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이것은 여성인 경우에는 소변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둔부 밑에 방수풀을 깔아줌으로 인해서 환자가 편안하게 분비물 같은 걸 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엉덩이를, 무릎을 구부리고, 대상자 무릎을 구부리게 해서 엉덩이 들게 해서 그쪽으로 한 손으로 허리를 지지한 후에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치기를 한 다음에 그 반을 접어서 고무뼈를 접어놔서 그쪽으로 한 다음에 옆으로 늘린 다음에 다시 고무뼈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항문의 변기가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를 약간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여성은 회음부 부위에 화장지를 대어서 소변이 튀지 않게 소리가 작게 나고 하고요. 그래서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역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동변기 사용 도끼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한데 화장실까지 갖기가 어려운 대상자입니다. 이거에도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대상자나 요인이나 변화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 또 프라이버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그리고 요도에 끼얹어서 변화를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서 요인이나 변이를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동 변기 같은 경우는 매번 사용하고 나서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침대와 이동식 자변기는 높이가 같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방법도 이거 똑같이 침대와 이동식 자변기는 높이가 같도록 하고, 그리고 이동식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동변기도 따뜻한 물로 데워주시고,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는 이동변기의 건강한 쪽으로 똑같죠. 편마비 대상자는 이동변기가 30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놓고, 그리고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여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여전히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TV를 음악을 틀어줘서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즉시 배설물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저귀 사용 도끼는 이제 대상자들이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인해서 실금을 빈번히 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기본 원칙을 보면은 이것도 기저귀는 조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저귀 사용은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사용으로 해서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배뇨와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가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침상 변기라든지 이동식 변기를 사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저귀는 환자들한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똑같이 덮는 면 침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면 덮개 밑에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짓을 내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인데,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도록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들 수 없는 경우는 대상자를 옆으로 치기로 해서 돌려서 눕힌 다음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의 바깥면, 깨끗한 면이겠죠, 보이도록 하면서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도록, 여기서 기저귀의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바깥에서 깨끗한 면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깨끗한 부위가 보이도록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줍니다. 말아주고요. 그리고 항문도 아까 둔부라든지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 닦은 다음에 앞에서 뒤로 닦은 다음에 했고요. 마른 수건으로 건조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부 발적이라든지 피부 상태를 관찰해 줍니다. 피부 상태 관찰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 보시고 나서 환기시키는 거 좋겠죠. 그래서 환기시켜 주시고, 그 다음 방향제 같은 거, 그리고 기저귀가 조금이라도 젖거나 뭉쳐 있으면 욕창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거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인데, 유치도뇨관은 소변 주머니 관리. 우선 기본 원칙이 유치도뇨관을 통해서 감염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변이 담긴 주머니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 거, 결국 허리보다 낮게, 방광보다 낮게, 그래서 항상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두고, 그리고 유치도뇨관은 소변 양과 색깔이 2-3시간마다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변에
연결관을 확인하도록 꼬이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두세 시간마다 확인할 때 항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변이 적당량이 차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전에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소변백에. 그러면은 일단 연결관이 꼬이진 않았는지 아니면 눌리진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유치 도뇨관 삽입한 대상관이 아랫배가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유치 도뇨관 삽입한 대상자가 소변 주문이 고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유치 도뇨관 삽입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호소할 경우 그리고 유치 도뇨관 삽입한 대상자 아랫배가 팽팽하게 불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연결관이 꼬이거나 눌려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뇨관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도 보행이 가능함을 설명해 주셔서 잘 걸어 다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면은 수분 섭취를 권장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빼면은 요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유치 도뇨관 가지고 있는 분들 잡아당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소변 주문이 비울 때 밑에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기계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에 제자리에 꽂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라든지 아니면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이것들은 다 이상 증상이니까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시가 있을 경우 수분량과 섭취량을 배설량 같은 걸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항상 소변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게 하는 것은 방보다 낮게 위치하는 이유는 이렇게 높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소변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리보다 소변 주머니를 허리보다 낮게 방광보다 낮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설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요양보호 강론의 개인위생 도끼와 환경관리에서 구강청결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